자, 오늘은 등차 수열입니다. 수열이 뭐죠, 여러분? 뭐 되게 대단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수열이 뭡니까? 수를 나열해 놓은 거. 그 수를 나열해 가지고 순서대로 써놓잖아. 1, 3, 5, 7,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있는 게 1항, 두 번째가 2항, 네 번째가 4항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9라고 하는 숫자가 다섯 번째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래 첨자 이용해 가지고 AO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제 n번째에 있는 항을 AN이라고 나타내는데 이 AN이 뭐가 되는 거냐? 일반항이 되는 거죠. 네.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제 n번째 항. 그래서 지금 여기 잠깐 나타내 놓은 수열의 일반항 AN은 EN-1이 되는데, 일반항의 가치는 n에다가 적당한 자연수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 수열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항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에서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 무조건 일반항을 찾아야 돼요. 제 n번째 항을.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등차에 대한 이야기만 다룰 건데, 등차의 의미가 뭐냐면 뭐가 같다? 차가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차가 같다는 거는 지금 저기 써져 있는 수열 같은 건데, 뒤쪽에 있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갖다 뺐을 때의 값이 2. 세 번째 5에서 3을 갖다 뺐을 때도 2. 네 번째 7에서 5를 갖다 뺐을 때도 2. 계속해서 2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 얘기는 거꾸로 앞에 있는 수에서부터 생각을 했을 때는 제일 앞에 있는 1에서부터 얼마씩을 갖다 더해가지고 2씩 갖다 더해서 주어진 수열의 모든 항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것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 그래서 그 수열에는 첫째 항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하는 일정한 숫자 공차 D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 AN은 뭐가 된다? 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 항은 그대로 내비두고 두 번째 항에서부터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n번째 항에다가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다? n-1번 더한다, 한 번 덜 더한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 식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S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SN은 뭐냐면 그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를 뜻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SN은 A1, A2, A3 하고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AN까지 갔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이거는 꼭 등차 수열에서만 사용이 되는 건 아니고 등비 수열이나 일반적인 모든 수열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SN이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초항과 공차가 각각 A하고 D로 주어지고, 그런 등차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지금처럼 초항, 공차, 항의 개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초항, 그 다음에 끝항. 끝항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n번째까지 더할 거니까 제일 끝에 있는 n번째 항, 그 다음에 항의 개수. 그러니까 공차가 안 나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뭐였냐면 2분의 n의 a 더하기 l이다 라고 하는 공식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저 두 번째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해야 상당히 빠르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공식들을 적용하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뒤로 갈게요. 자, 첫 번째 25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앞쪽에 뭐 지수나 로그의 어떤 형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형태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등차 수열 A에는 초항이 뭔지 모르겠고 공차가 얼마라고? 3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반항 AN이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3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요 항들 A1, A2, A3, A4를 저기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초항이니까 그냥 5의 A승인 거고요. 그 다음에 A3은 n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5의 A 더하기 6이 될 것이고, 분자는 5의 A 더하기 3, 그 다음에 5의 A4는 A 더하기 9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초항에서 공차를 이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횟수에 따라서 갖다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K라고 할 때 더 이상의 조건은 없기 때문에 A 값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건 전혀 특정을 못하는 상태인데, 가만 보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중간고사에 지수 법칙에서 적당히 묶어서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분자에 5의 A 더하기 3승 더하기 5의 A 더하기 9승에서 만약에 5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남는 게 5의 A승과 5의 A 더하기 6승이 남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모에도 보시면 5의 A승과 5의 A 더하기 6승이 남겠죠. 샤샤 날아가게 되겠네. 그래서 결론 K가 얼마가 됩니까? 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5의 세제곱인 K를 가지고 로그 5의 K를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 얼마? 3이 되겠죠.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많이 나왔었던 형태의 이야기를 뭐하고 연결해서? 수열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254번만 한번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초항과 공차예요. 초항과 공차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뭔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A하고 D를 각각 알아야. 근데 A하고 D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252번 문제처럼 첫째 항이 4다 혹은 뭐 공차가 얼마다 이렇게 정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는 반드시 식이 두 개가 있어야지 A 값과 D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5번째 항과 15번째 항의 합이 10이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A가 뭔지 D가 뭔지는 모르겠고 A하고 D가 합쳐져 있는 결론만 내릴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A5하고 A15 두 개를 갖다 더해보면 A5는 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다 n 대신에 5를 갖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4D, A15는 A 더하기 14D 그렇게 갖다 더한 게 10이 되는 거고, 그래서 2A 더하기 18D가 10이고, 정리를 하자면 A 더하기 9D가 5가 되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니 A3은 A 더하기 2D, A7은 A 더하기 6D, A10은 A 더하기 9D, A13은 A 더하기 12D, A17은 A 더하기 16D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A가 몇 번 있냐면 5번 5A, 그 다음에 2D, 6D, 9D, 12D, 16D 갖다가 더하면 45D가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9D가 5였는데 얘는 5로 묶어주면 5 곱하기 A 플러스 9D가 되니까 5하고 5를 갖다 곱해서 결론이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다? 2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스님이 새롭게 제시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어차피 배워야 할 등차 중항의 개념이랑 연결이 돼서 요렇게도 한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 관계식 자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5번째 항과 15번째 항의 합이 10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만약에 이 5번째 항에서 3번째 항으로 간다면 되돌아가는 거잖아. 공차를 몇 번 빼는 거야? 2번 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A17이라고 했으니까 공차를 오히려 몇 번 더해줘? 2번 더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전문 용어가 아니라 뭔가 사적 용어인 것 같기 때문에 같은데 퉁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ED 두 번 뺐는데 ED 두 번 더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대칭성에 의해서 A3하고 A17을 갖다 더하는 것도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10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A7과 A13을 갖다 더하는 것도 A7은 A5에서 두 칸 뒤로 간 거고 A13은 A15에서 두 칸 앞으로 온 거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얘도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 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문제는 가운데 있는 A10 하나 단독으로 있는 게 값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겁니다. 등차, 중, 항의 개념이요. 기억나세요? 중항이니까 가운데 있는 항인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가운데 있는 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배울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숫자가 몇 개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개의 숫자 A랑 B랑 C가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그 B라고 하는 녀석을 양쪽 끝에 있는 A하고 C의 뭐라고 부르도록 하고? 등차 중항이라 하고 어떤 관계가 하나 성립하게 될 건데 그 관계가 B가 2분의 A 더하기 C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B-A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C-B 이게 차가 일치한다는 이야기고 B-A하고 C-B가 갖는 의미가 결국에 공차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A 한쪽으로 이항해서 계산하시면 2B가 A 더하기 C고 여기 있는 것처럼 B가 2분의 A 더하기 C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올라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A5하고 A15가 어쨌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5번째 항과 15번째 항인데 얘네를 꼭 A5, A6, A7, A8 이런 순서가 아니라 중간에 같은 간격으로 뽑아내면 결국 똑같은 공차들을 더하는 거니까 그 숫자들도 다 뭐가 될 거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A5하고 A15 사이에 가운데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10번째 항 A10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A5와 A10과 A15 5번째 항, 10번째 항, 15번째 항은 공차를 몇 개씩 더해 나가는 5개씩 더해 나가는 무슨 수열을 이룰 거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될 것이니 1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5번째 항과 15번째 항을 갖다 더해서 2로 나눠준 거니까 지금 10번째 항의 값이 단독으로 하나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도 답은 25다. 두 번째로 설명해드린 방식이 야 문제를 너네가 꼭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은 사실 이렇게 약간 무지성으로 노가다성으로 풀었을 때 훨씬 더 간단하게 답이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등차수열이 결국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모든 항들을 일정하게 더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강하게 캐치했으면 하는 마음에 두 번째 방식도 같이 설명을 해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게 25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열들을 가지고 약간 장난을 친다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있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며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AN의 네 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만 다룰 거니까 AN이 나온다면 항상 등차인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일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건데 판단하는 건 사실 항상 써져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고3 애들이 보는 시험에는 등차 수열 문제도 하나 등비 수열 문제도 하나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무조건 이걸 가지고 계산해야지 A 플러스 N-1 곱하기 D 쓰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하나 정도 써주세요. 나중에 등비 수열 나오면 A 곱하기 R에 N-1승 쓰고 출발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이 있다. 일반 항은 저거다.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A7은 A 더하기 6D는 마이너스 10인 거. 이렇게 하나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다라고 하는 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절대값 A3은 절대값 A6임. 그러면서 A3은 뭐 마이너스 A6이고 어쩌고 저쩌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 식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두 개의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한다면 우리는 그 두 개를 갖다가 더해 버릴 겁니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될 테니까? 0이 될 테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A3 더하기 A6이 0이다. 다시 말해 A 더하기 2D와 A 더하기 5D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0이다. 2A 더하기 7D가 0이다. A 더하기 6D가 마이너스 10이니까 2A 더하기 12D가 마이너스 20이고 빼면 마이너스 5D가 20이니까 D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D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24죠. 그래서 A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얼마가 될 거냐면 14가 되겠죠. 초항과 공차를 모두 다 구했다. 일반항을 찾고 네 번째 항을 구하면 된다. 귀찮으면 14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 세 번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일반항이 필요 없다면.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 해서 바로 답이 입니다 라고 계산하고 넘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어쨌든 핵심은 A하고 D를 문제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찾는 연습을 해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58번입니다. 해석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절대값 A4-4는 절대값 A5-4랑 같대.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랑 되게 유사하게 생긴 식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절대값 A가 만약에 나왔어요. 뭐 물론 실제로 저런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값 X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 절대값 저 A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가 그대로 A가 되고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되어버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같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를 기준으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B를 기준으로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B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케이스가 토탈 몇 가지가 나오냐면 사실 4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같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A하고 B가 원래 같은 놈이거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아니면 A랑 마이너스 B랑 같은 놈이거나.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는 알 수 없어. 근데 어쨌든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만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아예 값 자체가 같았으니 절대값을 씌워도 같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4가지 케이스로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이 2가지로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공차가 8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했는데 선택의 문제겠지만 일반항 AN이 A 플러스 N-1 곱하기 8입니다 한 다음에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초항만 모르는 상태의 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절대값을 풀 수도 있겠지만 방금 위에 있었던 이 논리대로 미리 한번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 이야기인 즉슨 A4가 A4-4가 A5-4하고 같든지 아니면 A4-4가 마이너스 A5 더하기 4랑 같은 건데 지금 A4-4하고 A5-4가 같으면 A4랑 A5가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하지. 이렇게 되려면 공차가 얼마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 안 되고 두 번째 거만 성립하게 될 거고 뭐 나름 보기 편한 형태로 정리하자면 A4와 AU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8이 될 것이고 그거 이용해서 계산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초항만 구하면 또다시 그걸 이용해서 7번째 항이 얼마가 되는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굳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넘어갈게요. 자, 259번입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43이다. 그러면 D가 마이너스 5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2번째 항이 있으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일반항 AN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인데 저기다 N 대신에 12를 갖다 집어넣어서 A12는 A 그 다음에 N 대신에 1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5죠. 얘가 마이너스 43이다. 그래서 초항이 55에서 43을 갖다 빼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1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반항 AN을 이제 만들어 보면요. 12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마이너스 5n 더하기 17이니까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건 여기 쓰지 마세요.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 마이너스 5n 더하기 17이 최소가 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뭐 어쩌라는 건가 싶은, 그러니까 V자 모양의 그래프를 막 갖다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왜 이걸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귀찮은데? 라고 생각한 게 언제 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순열 조합 문제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니까? 자연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거를 연속적인 함수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적당한 숫자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케이스를 계산하는 형태 문제들이 있었잖아. 지금도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수열도 결국에 뭐 3.5번째 항, 3.7번째 항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 AN의 값이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항은 10이라고 하는 양수였고 AN 자체는 공차 마이너스 5니까 계속해서 작아지는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게 최소가 된다는 건 0 근방에 있는 값일 때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냥 뭔가 막 연산을 해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노가다로 계산하는 게 빠를 때도 있습니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니까 7,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더 해볼 필요 없겠죠? 어쨌든 최소값은 저 0 근방에 있는 2나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올 건데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항들을 하나씩 찾아서 계산을 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25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261번과 그 다음에 여기 요 262번이 우리 아까 앞에서 정리했었던 등차 중항에 관련된 문제인데 261번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등차 수열 파트를 공부할 때 많이 튀어나오는, 사실 이번 파트를 지나가고 나면 뒤쪽에서는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때는 꼭 기억을 해줘야 할 고등학교 1학년 공식을 정리를 해놓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게 하고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262번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뭐냐?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원래 저게 꼭 x-알파라고 하는 1차식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다항식을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목도 생기고 나머지도 생기죠. 맞습니까? 근데 몫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이 없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누는 식보다 뭐 나머지의 차수가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다? f알파가 되는 거다. 나머지 정리는 몫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나머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fx를 지금과 같이 x-알파라고 하는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 값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2차 이상의 식에서는 나머지 정리를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fx라고 하는 녀석을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f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야 하는 값은
나누고자 하는 식을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을 집어넣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fx를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니까 f1, f-1, 그 다음에 f-2 요 세 개가 뭐가 되는 거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등차 중앙의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거고 우리는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다시 내용으로 넘어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네. 하나, 둘, 셋. 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누구를요? 얘를요. 양 옆에 있는 녀석에 뭐라고 부르도록 하고?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중에 가운데 항을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로그 2의 y 제곱은 양쪽에 있는 로그 2의 x 제곱과 로그 2의 z 제곱을 갖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냐면 2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양변에 2를 갖다 곱하면 2 곱하기 로그 2의 y 제곱인데 2가 앞으로 또 떨어지고 2 곱하기 로그 2의 y가 되고 이거는 2 곱하기 로그 2의 x, 2 곱하기 로그 2의 z니까 2로 잠깐 묶어줄게요.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먼저 나눠줍니다. 짠, 짠. 그러면 정리했을 때 2가 위로 올라가면 로그 2의 y 제곱은 로그 2의 xz가 되겠죠. 즉 y제곱은 xz. 그래서 관계식은 4번에 나와 있는 y가 루트 xz인 것이다 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등차 중항에 대한 이야기 같이 설명을 드렸고 필기 다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264번의 문제를 볼 건데 요거는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있어요. 양쪽 끝에 숫자가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수를 우리가 추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숫자의 개수는 몇 개냐면 n개입니다. 왜냐? x1부터 xn까지 아래 첨자로 숫자의 개수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운데가 n개, 양쪽 끝에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이 수열은 토탈 몇 개의 수가 들어있는 거냐면 n 플러스 2개의 수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0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8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일정 숫자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8에다가 공차 2를 몇 번 더해서 만들어준 거냐면 n 플러스 1번 더해서 만들어준 거죠. 항상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를 한 번 덜 더한다고 얘기했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넘기면 38은 n 더하기 1 곱하기 2가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n 더하기 1이 19니까 1 넘기면 n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18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게 지금 264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또 넘어갔어.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등차수열에 확보하는 공식 그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를 활용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냥 대놓고 그 공식만 쓰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절대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그 등차수열에 대한 이야기 할 때부터 뭔가 자꾸 그런 것들을 조금 들먹이는 것 같네요. 뭔가 그 등차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절대값 같이 붙여가지고 어쨌든 초항과 공차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일반항 A에는 37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래서 전기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42 이게 일반항이고 첫째부터 20번째까지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37, 32, 27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언제 문제가 생길까? 그게 음수가 되는 순간 절대값을 갖다 붙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값이 아니라 부호가 반대로 뒤집혀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an 자체의 어떤 식을 가지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 가지고 정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냥 맘 편하게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항들을 나열을 해보면 37, 32, 27, 2, 17, 12, 7, 2 하고 마 3, 마 8, 마이너스 13 이렇게 갈 거잖아. 그래서 이 수열에 여기까지는 건드릴 게 없고 그게 몇 번째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는 그냥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뒤쪽에 나와 있는 마3부터 출발하는 몇 개? 총 12개의 항은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더해야 되는 거니까 3, 8, 13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3, 8, 13 가면은 3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얼마씩 갖다 더하는 거냐면 5씩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는 것도 공차가 첫 번째에 있는 거 공차가 마이너스 5, 두 번째에 있는 거 공차가 5. 그리고 여기는 초항이 37이요. 공차가 마이너스 5요. 항의 개수는 8개입니다. 얘는 초항이 3이요. 공차는 5요. 항의 개수는 12개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 자체에 끝번째 항이 주어져 있다면은 2분의 아까 얘기했었던 두 번째 공식 n의 항의 개수 8개에다가 첫 번째 37 끝번째 2 37 플러스 2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2분의 n의 a 더하기 l 이해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5고 n이 12인 거 얘는 끝항이 우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로 해서 계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의 결론은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건 양수 쪽과 음수 쪽을 따로따로 나눠서 합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디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인지를 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그냥 노가다성으로 써보고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 수식으로 가다가는 괜히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개념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공식만 잘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269번도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일반항 A에는 등차 수열이라면 A 플러스 N-1 곱하기 D고 수열의 합 S에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의 폼으로 나오는 게 기본인데 AN에는 보면 N이 하나 있고 SN에는 N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의 N이 갖다 결국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다섯 번째 항이 17,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23. 그래서 공차가 뭐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SN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적의 최대가 되는 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SN이 이렇게 N에 관한 2차 함수의 형태로 그려진다 하더라도 n에다가는 자연수만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역시 연속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무조건 차수를 높여갖고 계산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볼 거냐면 자 an이 a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표현을 해놨을 때 주어진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4d 얘가 17이고 주어진 수열의 15번째 항은 a 더하기 14d 얘가 마이너스 23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빼면 마이너스 10d는 40이니까 공차인 d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초항 a는 a 마이너스 16이 17이니까 초항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등차 수열 a에는 초항이 3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항을 하나씩 나열을 해본다면
33, 그 다음에 29, 25, 21, 17, 13, 9, 5, 1, 마 3, 마 7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SN이라고 하는 게 뭐냐? SN은 합이에요. 그리고 SN이라고 하는 거는 누적되어 오는 합입니다. 앞에 있는 항에서부터 계속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33, 29, 25 이런 거 더할 때는 기분 좋아요. 왜냐면 어쨌든 합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근데 괜찮았는데 마3으로 가는 순간 더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더하는 게? 1까지만 더하는 게. 그게 결국에 몇 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게? 9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S9가 최대값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냥 이 개념을 알고 있어서 수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초항이 3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반항 A에는 33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n 더하기 37인데 얘가 언제까지 양수일까? 왜냐면은 SN을 점점 커지게 만들려면 AN이 양수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4n이 37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 n이 4분의 37보다 작을 때야. 48에 32, 49, 36. 9점 얼마야. 그러니까 9번째까지는 양수고 10번째부터는 음수가 되는 거니 몇 번째까지만 더해야 된다? 9번째까지만 더해야 된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요 패턴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7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하고 2 사이에 n개의 수를 갖다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의 합이 24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앞에 잠깐 했었는데 1이 있고 2가 있고 가운데 몇 개의 숫자가 있는 거다? n개의 숫자가 있는 거다. 그래서 토탈 몇 개의 수를 갖다가 더하고 싶은 거다? n 플러스 2개의 숫자를 갖다 더하고 싶은 거다. 맞아요? 근데 그 값이 24인 건 알고 있고 공차가 뭔지는 관심이 없고 어차피 n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초항과 끝번째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n 플러스 2 1 더하기 2 이렇게 계산한 값이 24가 되게 만들어주는 n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몇 개의 문제를 풀다 보니 조금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하는 게 되게 기본 공식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분의 n의 a 더하기 l을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네. 27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진짜 마지막 문제 273번. 자, 그래서 결론을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 문제예요. 모르면 되게 어려울 거고. 자, 뭐냐면 AN이 BN이 둘 다 등차입니다. 그랬을 때 AN 더하기 BN이 어떤 수열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AN이 등차면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1차라 했지. 합의 식은 몇 차? 2차. 그 다음에 BN이 등차 수열이면 BN도 몇 차? 1차. 그러면 AN 더하기 BN은 어차피 1차식 두 개 갖다 더하는 거니까 AN 더하기 BN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AN이 있는데 얘가 초항이 A고 공차가 D다. 그럼 A 더하기 n-1 곱하기 D겠죠. BN이 있는데 초항이 B고 공차가 만약에 D'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AN 더하기 BN은 여기는 요 두 개씩 갖다 더하는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n-1 곱하기 D 더하기 D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이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초항이 A 더하기 B, 공차는 D 더하기 D 프라임인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등차 두 개를 더하면 등차인데 그 새롭게 만들어진 등차 수열의 초항은 두 개 수열의 초항의 합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등차 수열의 공차는 두 개 등차 수열의 공차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A1 더하기 B1이 마이너스 10이라 했고 이만큼을 갖다 더한 게 100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AN과 BN에 대해서 각각 알고 있는 정보는 없으니까 이 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저 써져 있는 대로 안 하고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런 식으로 갖다가 더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A10 더하기 B10까지. 그러면 알고 있듯이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고 그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수열도 분명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맞습니까? 근데 뭘 구하래요? 얘 구하라 했잖아.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초항과 끝항이 분명하게 나와 있으면은 등차 수열 합구하는 게 되게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2분의 n의 항의 개수가 10개. 그 다음에 초항, 그 다음에 끝번째 항. 그러니까 A1 더하기 B1 하고 그 다음에 A10 더하기 B10을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그게 얼마냐면 100이고 얘는 마이너스 12. 맞습니까? 그리고 저거 정리하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A10 더하기 B10이 얼마인지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오랜만에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